네, 49전 전승의 무패 복서인 미국의 메이웨더냐, 종합격투기 UFC 최강자 아일랜드의 맥그리거냐, 사흘 앞으로 다가온 세계 대결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웅혁 교수님, 네. 전 세계에서 한 10억 명 이상이 볼 것 같다고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 한국 시간으로 8월 27일입니다. 네. 10억 명이 그 관전을 하게 되는데 말이죠. 지금 저희가 오늘 두 사람이 만난 모습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데요. 상당히 신경전이 거칩니다. 그렇죠. 항상 신경전에서 일단 기선을 제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분명히 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관심을 갖는 이유 중 하나는 메이웨더는 그 복싱의 현재 그 1인자죠. 그 그렇죠. 49전 49승. 마찬가지로 맥그리거는 이제 이종 격투기에서 1인자입니다. 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복싱의 1인자와 이종 격투기의 1인자가 복싱 룰에 따라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과연 이제 그 누가 쓸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 12라운드로 진행이 되고요. 12라운드로. 네. 그 룰은 어쨌든 엄격하게 이제 복싱 룰을 따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글러브도 그 파론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파론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목하고 바로 이제 접착이 얇은 거죠. 얇은 장갑. 예. 그러다 보니까 혹시 맥그리거의 일격으로 사실은 KO도 한번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룰 자체가 이제 복싱 룰이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좀 복싱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예. 복싱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과 너무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룰이 그 복싱으로 한다면 맥그리거가 상당히 우세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종 격투기에서 솟아나오는 그 파괴력 이것으로 파론스 글러브를 쓴다고 한다면 혹시 맥그리거가 일격을 가해서 이길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흥미진진함 그것 때문에 그 10억 명의 관심을 현재 끌고 있는 상태죠. 김태현 변호사, 메이웨더 하면은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전설적인 복서 아니겠습니까? 세계의 대결 다 이겼습니다, 메이웨더. 맥그리거, 지금 UFC에 가장 인기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죠. 두 사람의 전적과 나이 등 저희가 한번 따져봤는데요.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은 이 나이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나이가 이제 10살이나 많죠. 어떻게 보면 메이웨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거의 은퇴했다가 거의 돌아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파키오와의 경기를 끝으로 난 더 이상 안 해. 파키오와의 재대결도 안 해. 그리고 이제 은퇴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워낙 또 개런티가 많다 보니까 이 또 세계의 대결을 위해서 돌아왔는데 근데 이제 메이웨더 복싱하는 거 저도 복싱 좋아하는데요. 하는 거 보면요. 40이 아니라 정말 20대 선수 같아요. 그래요. 50, 60대도 저렇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워낙 스피드가 좋고 부드러워서. 그렇군요. 하나 퀴즈 드릴까요? 메이웨더 별명이 뭐게요? 별명이요? 네. 별명이 프리티보이입니다. 프리티보이. 얼굴이 잘생기고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 네. 메이웨더가 12라운드 경기를 다 뛰고 나도 얼굴이 깨끗하답니다. 안 맞는다는 거죠, 상대 펀치를.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 깨끗해서 이제 별명을 프리티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워낙 유연하고 몸의 스피드가 좋아서 상대방 주먹을 안 맞고 다 피하니까요. 굉장히 몸이 빨라서 전부 피하다 이거군요. 예, 파키오와의 경기도 아까 잠시도 화면 나왔지만 보시면요. 파키오가 쫓아다니면서 끝납니다, 그냥. 네. 이효종 기자. 이 두 사람의 경기 또 한 가지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엄청난 대전료. 상당히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얼마의 대전료를 받게 됩니까? 메이웨더가 2억 달러, 맥그리거가 1억 달러를 받게 되네요. 저희가 한번 얼마나 받게 되는지 좀 준비를 했나 좀 보여봐 주시죠. 네. 자, 준비가 됐나요? 아직? 네. 자, 여기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나오네요. 메이웨더가 2,300억을 받습니까? 네, 메이웨더가 2,300억, 2억 달러를 받고요. 그리고 맥그리거가 1억 달러 받습니다. 반 정도 받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대전료가 이렇게 큰 만큼 여기에서 이제 경기를 주최한 사람은 또 수익을 내야 되니까 이에 관련된 산업도 굉장히 큽니다. 일단 입장료를 보면요. 아주 싼 게 2,500달러입니다. 싼 게 2,500달러요? 네, 우리 돈으로 약 한 300만 원 좀 가까이 되는데 이거를 내고 현장에서 입장을 해야 됩니다. 입장을 하게 되는데 그날 당일날 라스베이거스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만 따져봐도 무려 800억 원은 넘어갈 것이다. 이런 예상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현대 스포츠는 방송 중계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청료를 이게 집안에서 보려면 일단 10만 원 이상 정도를 내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 그 거의 100달러 정도를 내야 시청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금액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 저희가 미리 여러분들께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세계 대결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이냐 하고 여쭤봐서 그 결과를 저희가 지금 한번 꼽아봤습니다.
1974년에 알리와 조지 포먼의 전설적인 대결 기억나십니까? 떠버리 알리와 뭐 이지 않았습니까? 알리가 이겼고요. 멋진 경기였습니다. 1975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김일의 경기. 네, 저 기저귀 차고 있을 때라 가지고. 이응혁 교수님이 경기 보셨습니까? 예, 봤던 걸로 생각합니다. 네. 평상시에도 그 이노키의 기술, 김일의 기술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 서로 친구들에게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도 많이 다치기도 하고, 뭐 이런 적 생각나는데요. 전 직접 봤습니다. 김일 선수의 그 박치기를 볼 때 그 가슴이 얼마나 벌렁벌렁 떨리던지요. 정말 놀라운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1년 뒤에 무하마드 알리와 일본의 전설적인 레슬러죠. 이노키 두 선수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그것도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납니까? 혹시 박소연 차장 혹시 이 경기 인터넷에서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래요? 이노키와 알리는 정말 명성에 비해서는 볼품없는 경기였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이노키 선수가 계속 바닥에 누워서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 경기를 보고 실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상당히 지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노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바닥 매트에 엎어쳐야 될 것 같고요. 네. 알리는 이제 그 땅에 누우면 지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간에 접촉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노키 알리 유명한 레피티의 명성에 비해서는 실제 상당히 따분했던 경기고 역시 저는 알리와 조지 포먼 저 경기가 이제 이룰 수 없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렇군요. 8라운드에 돌아서면서 네. 그야말로 거목이 쓰러지는 이런 모습으로 했다는 것이 제일 많이 생각이 납니다. 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전설적인 경기. 메이웨더와 파키아오 경기. 네. 그러니까 파키아오 같은 경우는 필리핀 사람이거든요. 6체급 아마 석권했을 거고 펀치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영웅이죠. 제가 국회의원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나오는 저 화면입니다. 메이웨더 파키아오의 경기요. 네. 메이웨더가 이겼는데 저 경기는요 정말 재미없었어요. 그랬어요. 소문난 장치 먹을 거 없다고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 파키아오 쫓아다니다가 끝났습니다 경기가. 저도 봤는데요. 네. 메이웨더가 너무 빨리 도망다니더라고요. 뭐 이게 붙는 상황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기 4가지 경우에 소개되지 않았지만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제가 본 것 중에서 가장 멋졌던 세기의 대결은 네. 80년대 초반에 있었던 토마스 헌스와 슈거레이 레너드의 경기. 전 그 경기가 가장 재밌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떠오르네요. 네. 슈거레이 레너드 역시 전설적인 목소리. 헌스가 13회까지 이기다가 14회 레너드의 소나기 펀치를 맞고 쓰러지던 그 장면을 저는 가장 재밌게 봤어요. 그랬군요. 자, 이 전설적인 경기 세계 대결 과연 이번 주 일요일 두 남자 중에 누가 승리를 하게 될까요?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결과를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소식, 오늘의 8입니다. 네,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에 끼어있는 10월 2일 월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 방침이 확정이 되면 최장 열흘의 황금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달력을 한번 보시면서 얘기 나눠보시죠. 자,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의 달력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유정 기자, 예. 10월 2일 요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렇게 되면 9일까지, 10일까지인가요? 10일까지 쉴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되나요? 네, 모든 사람이 10월 2일에 좀 쉬어줬으면 한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결정권을 가진 정부는 아직은 의사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사실 이게 진행이 되려면 해당 부처, 그러니까 약간 공휴일로 지정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해당 부처에서 요구를 하고 그것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이 돼야 됩니다. 네. 사실 정부도 이렇게 긴 휴가가 나오는 거 그렇게 싫어하는 것은 아닌데 다만 이렇게 결정 상황을 약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전에 그 국무회의 의결을 해야 아무래도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지 이렇게 뭉터기로 하게 되면 좀 더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내수 진작을 겨냥한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달력을 다시 한번 조금 더 보여봐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하면 3일부터 5일까지는 추석 연휴가 되지요. 그리고 3일은 원래 빨간 날이니까 6일을 대체 휴일로 쉬게 되고요. 그리고 7일과 8일, 9일 휴일을 거치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기업체들이 이 하루 정도는 또 휴가를 더 낼 수 있게 이렇게 허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장 10일까지의 휴가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네. 일단 9월 30일이 있어요. 9월 30일이 그렇군요. 토요일이잖아요. 여기 그러다 토요일부터 보니까, 해서 예, 10일이 토요일부터 되는군요. 9일까지 쉬면 10일이 되는 거죠. 네. 정말 제가 짚어내지 못한 날카로운
지적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반응을 저희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일단 청와대에서 얘기는 아직 방침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이 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국민으로부터 원성이 자자할 것 같다. 고민스럽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네. 이제 대부분의 저는 대출도 그렇고 예를 들면 2일 자리에서 딱 비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큰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이라는 경우는 연차를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날 연차를 내서 쫙 이렇게 열흘 넘게 쉴 수 있는 근로자들은 굉장히 근로자들 중에서 환경이 좀 좋은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뭐 작은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이런 분들은 휴가 내기가 좀 애매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볼면서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저기를 임시공휴일을 딱 지정해서 빨간 걸로 쫙 색깔을 바꿔주면 예. 그러면 휴가 내고 이런 눈치 볼 수 없이 그냥 쫙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저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긴 하겠죠. 그렇군요. 자, 이윤혁 교수님. 네. 열흘간의 휴가를 받으실 수 있다 하면 어디로 한번 떠나보고 싶으십니까? 글쎄요, 이제 저는 요즘에 대학 구조 조정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논문을 많이 써야 됩니다. 네. 아무래도 어디 가기보다는 좀 논문을 쓸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의 그 정책이 내수의 활성화라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 적어도 그 주변에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함으로써 뭐 거기에는 조금 동참을 하고 남은 시간은 조금 못 썼던 논문을 쓸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런데 좀 슬픈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면은요. 이미 상당히 그 연휴 기간 동안에 이 비행기 표들이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 벌써 평소에 한 3배 정도로 값이 치솟았다고 그러죠? 네, 그래도 상당히 구하기가 어렵다고 그러고요. 그럼요. 제 주변 사람들만 해도 벌써 올 초가 웬 말입니까? 작년 말에 이미 다 진짜요? 예약을 했어요. 네. 그럼요. 지금 이때가 워낙 성수기고 이미 날짜를 딱 보고 이때는 길구나라고 이미 얘기를 예상하다 했기 때문에 네. 벌써부터 그렇게 다 돼 있고 뭐 작년 말부터 움직였고 이제 와서 표를 구한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고요. 구하려면 저렇게 평소보다 거의 3배 가까이 비싼 가격을 주고 가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가요? 요즘 이 국내로 여행을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하죠. 그렇죠. 워낙 이제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자는 캠페인들을 작년, 재작년부터 많이 했습니다. 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국내 관광 산업의 분업을 위해서요. 그리고 앞서 이제 박수윤 차장이 지적하신 대로 워낙 지금 비쌉니다. 해외가. 예. 그래서 이제 국내로 가겠다는 젊은 분들은 늘어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황금 연휴 휴가는 어디로 이런 설문을 해봤더니 마음 편한 국내로가 제일 많습니다. 55.6%.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절반 이상입니다. 네. 압도적입니다. 가까운 아시아로 그래도 좀 싼데 그냥 34%. 일본이나 중국 정도. 예, 그렇죠. 아주 비싼 유럽이나 미국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추석 연휴 때 가까운 국내로 떠나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번엔 연휴가 기니까 항상 추석 연휴 때 이제 차가 막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가. 네. 근데 지금은 길기 때문에 차도 막히지 않을 것 같고 국내로 다녀오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휴가를 갈지 조사를 해봤더니 한 3일에서 5일 정도를 떠나겠다라는 답변이 또 역시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그러면 예. 한 3일들이나 5일 정도의 기간 동안 국내 여행 어디로 여행지를 가면 좋을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그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그렇죠. 국내에 아주 좋은 곳들이 많은데 숨겨진 명소들을 또 조사를 했더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네. 1등입니다. 통영. 통영이군요. 네. 동피랑 벽화마을, 한국의 나폴리라고 불리는 네. 통영에 가면 동피랑이라고 해서 이제 벽화를 많이 그린 어떤 그 벽화마을이 있다고 하거든요. 예. 저기랑 그 다음에 또 역시 한려수도를 조망할 수 있는 케이블카. 김태현 변호사에게 타보셨습니까? 저는 설악산 케이블카 타봤는데요. 멋집니다. 제가 정말요. 제가 통영 네. 못 가봤습니다. 네. 가보려고요. 그리고 소매물도, 아. 그 다음에 욕지도 같은 아주 멋진 굉장히 섬들입니다. 아름답고 작은 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한국의 나폴리 통영을 베스트 원으로 뽑았습니다. 자, 2위는 어디입니까? 네. 2위는 바로 별미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남도입니다. 남도, 네, 네. 전라남도인데요. 저도 정말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해남이라고 하면 낙지와 육회 이런 것도 굉장히 유명한데 네. 산뿐만 아니라 절도 굉장히 유명한 사찰들이 많다고 그렇죠. 해요. 여기에 보면 미황사라는 곳도 있고 네. 그리고 또 대흥사라는 곳도 있어서 되게
아름답고 또 마음도 되게 깨끗하고 조용하게 보낼 수 있는 곳이라고 하고요. 이 사진 한 장만 봐도 참 가보고 싶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강진, 순천 이런 곳이 있는데 요즘에 이곳 많이 가더라고요. 여수. 여수. 네, 여수 밤바다 저 노래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여수가 요즘에 굉장히 핫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인데 이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종포라고 해요. 종포. 예, 종포 해양공원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 이렇게 가림막이 길게 설치가 돼 있어서 조명을 넣어서 굉장히 예쁘고 밤에 그뿐만이 아니고 또 포차도 많고 또 거리 공연도 많이 해서 네. 볼거리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다음 3위로는 어떤 곳이 꼽혔습니까? 담양이 꼽혔네요. 네. 아, 담양. 예, 저도 담양 가봤습니다. 담양 네. 굉장히 좋습니다. 중록원이라는 곳도 있고요. 네. 메타세카이아 가로수길. 저기 보면은 이제 영화나 CF도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 나무 가로수길 길이 쫙 있어서 저기를 그냥 달리면 마음이 시원해지죠. 그 이 중록원은 대나무. 그렇죠. 대나무 담양하면 숲이 대나무 있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대나무 메타세카이아 가로수길. 그렇죠. 네. 대나무 숲이 이루어진 곳이고 가마골 생태공원도 있고 소수연이라는 곳은 옛날 그 양반들의 어떤 그 정원들을 이제 꾸며놓은 곳인데 네. 소수연도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역시 또 담양하면 또 떡갈비입니다. 그렇군요. 음식도 좋고요. 네, 식사 시간에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자, 역시 열흘 동안의 휴가 기간 국내에도 충분히 가볼 수 있는 좋은 곳이 많습니다. 가까운 곳에 가족들과 같이 며칠 다녀오시는 거 어떨까요? 자,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번째 소식, 오늘의 9위입니다.